무주택자는 집을 안 사고 기다리면 되고 다주택자는 몸집을 좀 줄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1주택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무주택자 분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씻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수다를 떨어볼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방송을 켰습니다. 1주택자들은 보통은 이런 약간은 조정기, 하락기가 오면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면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 남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상급지로 꼭 갈아타야 될까? 나는 이 지역에 현재 만족을 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재테크적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신 거고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마포로 가고 싶어요. 서울 마포에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재테크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갈아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조정기 때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정기가 오면은 가장 먼저 대출이 풀립니다. 지금 현재는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해주죠.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40% 대출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집값의 40%밖에 안 해주고 그마저도 9억이 넘어가는 금액에서는 20%만 해주는 굉장히 타이트한 대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부동산 세수가 줄어들어요. 세수가 줄어들면 집권 여당에서 또는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당연히 많이 걷는 게 좋은 거죠. 돈을 많이 걷는데 부동산에서 막대한 세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세수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내년엔 이만큼 들어올 거야, 내후년엔 이만큼 들어올 거야 돼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돈을 못 걷게 되고, 야 적당히는 조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은 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숨통을 트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대출을 풀어주는 건데요.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은 현재는 대출에 막혀서 내가 상급지로 못 가지만 대출이 풀리는 순간 내가 상급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죠. 고금리 시대인데 대출이 풀린다고 우리가 가야 될까요? 금리가 비싸잖아요.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금리가 얼마나 갈 것인지. 실제 고금리는 길어야 4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고금리로 내가 빌린 돈을 30년 동안 고금리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중간에 금리가 멈추고, 상승하던 금리가 멈추고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오고, 하락을 했던 금리가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오고,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고금리 시대가 평균 4년에서 5년이었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가 한 1년 정도 됐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4년 정도는 좀 길게 잡아도 고금리 시대구나. 그러면 그보다 물론 더 빨리 고금리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채권 전문가들조차도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의견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금리 시기가 빨리 저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좀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은 대출이 한 7% 정도 나오죠. 이율이 좀 신용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7%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5%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6%, 7%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 잡고 고금리 시대는 7%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한 3.5% 이 정도에서 우리가 빌렸었죠. 이거보다 금리가 2배 정도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가 한 3, 4년 정도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지금은 40%지만 대출이 풀려서 대출이 70%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30% 정도를 더 대출을 받는 거죠.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집값이 12억이니까 30%를 더 받는다고 치면은 3억 6천이라는 돈을 더 대출을 받게 됩니다. 3억 6천을 더 대출을 받았는데 이율이 아까 같이 예전 같았으면 3.5%였지만 지금은 7%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3.5%를 더 내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260만 원이란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앞으로 고금리가 한 4년 정도 될 것이다. 넉넉 잡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상급지로 그게 있을까? 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한 달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48개월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내가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풀려서 서울에 좀 내가 원하는 지역, 뭐 마포면 마포, 아니면은 뭐 영등포면 영등포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내면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출이 진짜 풀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대출이 풀릴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당장 풀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은 대출이 지금 막힌 게 3번째예요. 과거에는 2번 정도 막았다는 거죠. 지금 총 3번의 대출을 막은 것 중에서 2번은 풀렸었습니다. 2번 막고 2번 풀리고 이제 3번째 또 대출을 막은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죽거나 조정이 오거나 하락기가 오면은 대출이 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락기 때 충분한 좀 방어가 되죠. 우리가 좀 상급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약간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적게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비인기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면 내려갈 때 엄청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왜? 원래부터 비인기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 때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좀 얻어 걸려서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인기가 확 죽어버리죠. 하지만 상급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각 지역들 있잖아요. 그 주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직장 수요가 탄탄합니다. 직장 수요가 탄탄하고 가격이 빠지면 거기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비싸서 못 사는데 거주해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면은 차라리 이거 사버릴까? 우리가 여기서 3년 4년 살아봤는데 너무 좋아. 자기 생각은 어때? 그냥 우리 빚내서 좀 사버릴까? 이런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외곽에서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투자는 전진하는 투자라 그랬죠. 어디로? 서울의 중심부로 조금씩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투자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신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넓고 새 집에 브랜드 아파트에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인서울에 2명 다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뭐 수도권 외곽에 새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하락기 때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리고 상승기 때는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다르잖아요. 서울이 더 많이 오릅니다. 상승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강남이 더 많이 오르듯이 강남 안에서도 서초가 더 많이 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약간은 오를 때는 확 벌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약간 뭐 별로 그 벌어졌던 만큼 간격을 줄이지 못해요. 그런데 다시 또 상승기가 오면 더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은 최대한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정기가 이어지고 하락기가 쭉 진행된다면 대출이 좀 풀릴 것이고, 일반인들한테도 대출이 좀 풀릴 것이고, 아까 말했던 대로 고금리 시대가 영원하진 않구나. 그러면 잠깐은 내가 좀 이자 부담을 하더라도 좀 좋은 상급지로 가서 그런 누리는 라이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도 잘 하락기를 눈여겨보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모두 다 저렇게 빚을 내서 가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 내가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대출을 냈을 때 그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직장을 탄탄하게 해야 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재테크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은 대출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 말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탄탄해야 여러분들의 재테크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탄탄히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서 직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주택자 분들도 대출이 좀 풀리는 조정기 하락기 시기에는 한번 갈아타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